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8주차 9주째 무역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산, 표준편차, 변동계수 등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줄기잎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와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강에서는 두 자료의 연관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다시 말씀드려서 상관관계죠.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이죠. 줄기와 잎으로 이 통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우리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고요. 줄기와 잎 그림은 숫자로 관측된 양적 자료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양이 막대 그래프와 유사해요. 하지만 막대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정보,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리고 각 구간 내부에서의 그 자료의 분포,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그 각 구간 내부에서의 그 자료의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줄기와 잎으로 우리가 막대 그래프와 유사하게 이 그림을, 통계량을 표시를 하는데, 줄기와 잎은 관측된 자료에서 숫자를 단위, 즉 1단위와 10단위 등등등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단위로 구분을 해요. 1단위와 10단위 혹은 10단위와 100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단위와 10단위 혹은 10단위와 100단위 등등에 따라서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요. 그리고 큰 단위 값을 줄기로 합니다. 단위가 큰 값이죠. 1단위와 10단위다 라고 하면은 10단위, 단위가 큰 값을 줄기로 하고요. 그리고 작은 단위 값을 잎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라고 하면은 10단위는 수가 1이 되겠죠. 그리고 1단위는 5가 되고요. 해서 1을 줄기로 만들고요. 그리고 5를 잎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통계죠. 3-1 표에서 통계학 과목 수강생의 중간 성적이에요. 중간 성적. 보시면은 성적을 나타내는 건데 요 수집한 관측된 성적에 관한 요 값을 갖다가 우리가 두 단위니까, 성적은 두 단위니까 1단위와 10단위로 나눠서, 자 보시면은 도수를 나타내고, 여기는 도수고요. 그 다음에 줄기 10단위는 줄기로 나타내고요. 1단위와 10단위로 나눠서, 그리고 1단위 이와 같이 잎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잎으로 이와 같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잎이고요. 이게 줄기가 되겠죠, 줄기.
자, 보세요. 12. 12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수가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로 표시되어 있고요. 12입니다. 12가 여기 있네요. 여기.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12, 10은 줄기, 10의 10단위에 1은 줄기, 그 다음에 2는 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 요거는 보시면은 2는 20이란 뜻이고요. 21, 24예요. 그래서 21과 24에서 요 계급에 속하는 도수는 2란 얘기죠. 그래서 21이 여기 있고요. 딱 두 개가 있어요. 20단위의 점수는 21점과 24점에서 21점, 24점. 그 다음에 요 30은 줄기인데 30이란 뜻이고요. 3은 그 다음에 33, 36 여기도 도수가 두 개네요. 그 다음에 40도 이렇게 된 거예요. 43, 44, 46. 이 얘기는 46이 두 개란 뜻이죠. 40이고 6이 두 개, 46점이 두 학생이 46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여기 46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 46점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을 하고 60점이죠. 이거 60이란 뜻이고 60점. 60점이 두 사람. 그 다음에 62점이 두 사람, 두 학생. 그 다음에 65점이 세 사람이네요. 65, 65, 65. 그러니까 60점대는 60, 62, 65, 60에서 몇 명? 7명이란 뜻이에요. 7명.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90이고 91점, 97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경우는 10단위와 1단위로 관측된 점수 값이니까 관측값이니까 이와 같이 1단위는 입으로 10단위는 줄기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마치 막대 그래프와 같은 모양을 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기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줄기 그림은 최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최소값, 이와 같이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도 알 수 있겠죠. 최대값 97. 그 다음에 뭘 또 알 수 있어요? 최빈값도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요 65가 가장 많죠. 65.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이 최빈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리 위에 흩어진 정도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요게 잘못됐네. 이게 6이네요. 6. 대략적으로 흩어진 자리의 중심이 요 정도 이게 산이 두 개지만 어쨌든 요 정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줄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리가 흩어진 정도, 그 분포의 모양,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최빈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줄기 그림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이 자리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그 다음에 자료의 중심 위치,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통계량, 즉 그 자료의 대표값이죠.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범의, 사분의 편차 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1.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 그래서 흩어진 정도와 자료의 중심 위치를 구하는 통계량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평균, 중앙값, 중위수를 구해보고요.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4분의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최소값은 12입니다. 12. 앞에서 우리가 그 줄기 그림에서 보았듯이 12잖아요. 이와 같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12. 그 다음에 최대값은 97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97에서 최소값 빼면은 그 거리가 차이가 범위가 되겠죠. 범위. 이와 같이. 자, 최소값, 최대값 97. 그 다음에 범위는 이와 같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8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최빈 값은 65.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65가 되겠고요. 최빈 값은 65. 관측 도수가 가장 많은. 그 다음에 n 관측 도수는 30입니다. 30. 그러면 우리가 아래 4분의 수, 4분의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4분의 수, 위 4분의 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일단은 중위수를 구하고요. 30이니까 중위수를 구하는 것은 n 플러스 1 나누기 2니까 30 플러스 1 하면 15.5가 됩니다. 이와 같이 15.5가 돼요. 15.5. 아래 4분의 수는 뭐예요? 반의 반이니까 아래 4분의 수는 25%에 해당하는 50 중간에 중간 중위수의 반이니까 15.5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에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에 플러스 1이에요. 대괄호는 소수 아래 버린다. 정수만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 플러스 1 하면은 16이니까 그러면 중위수의 위치는 8이겠죠. 8. 중위수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8이에요. 위치가. 그 다음에 중위수의 위치가 8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지의 8이죠. 8. 중위수의 위치는 15.5번째가 돼요. 15.5번째니까 15번째와 16번째 값의 평균이 중앙값, 중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 4분의 수 값은 Q2의 중위수의 위치죠. 15.5 대괄호 플러스 50%에 25% Q1 25% 점에 해당하는 값이 위치니까 정확하게 8. 그럼 15 더하기 8 하면은 의 4분의 수 값은 위치는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 4분의 수 8 Q1의 위치, 그 다음에 중위수의 위치 15.5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 위치는 23번째가 되겠네요. 해서 이 값을 어디서 찾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값을 앞에 잎 그림 줄기 잎 그림에서 보시면 그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순서대로 아래 4분의 1수는 8번째니까 하나 도수를 보면 되겠죠. 도수 이거 세도 되고요. 12, 21과 1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74네요. 44네요. 44. 아래 4분의 1수는 8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6이네. 6. 46. 46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째와 16번째 값의 중위수는 15번째 값의 평균.
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면 되겠죠. 60과 62가 되겠네요. 60과 62의 평균. 그 다음에 의 4분의 수는 23번째죠. 24번째, 23번째. 이와 같이 여덟 번째가 46이 되겠고요. 46이 되겠고요. 46. 그 다음에 15번째 값과 60과 62의 평균이 바로 중의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째 값이 14가 됩니다. 이거 세면은.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중의수, 아래 4분의 수, 그 다음에 의 4분의 수. 그래서 이와 같이 위치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Q1은 46, Q1 아래 4분의 수 값은 46이 되는 거고요. 46. 그 다음에 의 4분의 수는 23번째 값, 위치가 23번째 위치죠. 그 중위수는 15번째 60, 16번째 60이니까 평균하면은 6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은 뭐 전부 다 더해서 3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58.67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편차는 74에서 위 4분의 수 값에서 아래 4분의 수까지의 거리니까 빼서 이거에 4분의 범위의 반이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요 거리.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뒤에서 구해봅시다.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도 됩니다. 이제 도수죠, 도수. 값이고. 쫙 나열해도 돼요. 나열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와 같이 나열을 하면 되겠죠. 나열을 쫙 합니다. 해서 30개가 되겠고요. 순서를 누적 도수를 여기다가 쫙 계산하면은 그 순서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이 그 흩어진 거리죠. 각각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평균이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편차 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겹치는 값이 없을 때는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요 겹치는 값이 중복되지 않을 때는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이게 표본이면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됐고요. 모집 단위면 그냥 그 데이터수로 편차 제곱의 합을 나눠주면은 바로 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중복되는 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요 값과 요 도수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합을 데이터수 30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값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그 편차죠. 값에서 하나의 값에서 평균을 빼주면 그게 편차라고 그랬어요. 편차의 제곱에다가 뭘 해줘요? 이와 같이 도수를 곱해줘요. 도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편차죠. 이거는 21에서 평균을 빼주고 21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편차를 제곱한 값에다가 요 제곱을 하죠. 그 다음에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쫙 이런 식으로 해서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줍니다. 편차 제곱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서 이와 같이 이게 편차 제곱이에요. 이게 편차 제곱이고 거기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줍니다. 요 도수를 곱해준 게 요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준 거예요. 도수.
한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니까 이 경우는 65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65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한 값이 이게 편차 제곱이고요. 여기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준 값이 이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쫙 더한 값이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 이건 표분이니까 앞에서 구한 요 11만 8,019.78 78이죠? 이와 같이 11만 8,019.78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거죠. 데이터수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값이 됩니다. 요 4069. 분산은 이렇게 나와요. 분산은. 그 다음에 요 분산을 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죠. 요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예, 표준 편차 63.79. 그러니까 요 분산에 2분의 1승 해주면은 양의 제곱근이에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표 2에서 앞에서 표 2에서 표본입니다. 성적 자료에, 이 표 2입니다. 이거 표 2인데, 평균, 중위수, 재빈값, 분산, 표준편차, 범위, 최소값, 최대값, 사분위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단히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평균을 평균 범위 4분의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 70이니까 우리가 70 그대로 중위수는 70 플러스 1 n 플러스 1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4분의 수는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에 플러스 1 나누기 2 하면 아래 4분의 수 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위수의 위치 플러스 아래 3수의 위치 하면은 중위수의 위치 플러스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를 더해주면 위 4분의 수 구할 수 있겠죠.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대로 해서 값에다가 도수를 곱해줘요. 평균을 구하려면 이게 관측 값이 있는데 값이 중복되잖아요.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77이 8개고 83점이 16명이고 86점이 15명이고 이렇게 중복되니까 이같이 값에다가 그 중복되는 그 도수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평균이 될 거고요. 그리고 편차 제곱이죠. 일단 편차 제곱을 쫙 구하세요. 평균을 구했으면은 이 값에서 뭘 빼줘요? 요 평균을 빼주면 되겠죠. 요 평균을 빼주면은 여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은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편차 제곱, 편차는 값에서 평균을 빼주는 겁니다. 요 관측된 값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평균을. 그게 편차입니다. 편차에서 편차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편차 제곱에다가 요 편차 앞에서 구한 요 편차 제곱 값에다 뭘 곱해줘? 도수를 곱해줘요. 도수를. 그러면은 편차 제곱에다가 요 도수를 첫 번째 구할 수 있겠죠.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쫙 계산해서 편차 제곱
마지막 값에서 편차 제곱, 이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그 합을 구한 다음에 표분이니까 70-1로 나눠주면 분산, 그 다음에 그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은 루트 값을 구하면은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일단. 자, 이 문제 풀이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범의, 그 다음에 중의수의 의치 구하시고, 아래 4분의 수의 의치 구하시고, 의 4분의 수의 의치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하면은 순서대로 그 의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낸 다음에 범의와 4분의 편차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구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도록 하세요. 풀이를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고 여러분 바로 보시지 마시고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를.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요 값이. 요 값에다가 도수를 곱해 준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요 값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값에다가 도수 곱해서 더한 다음에 70으로 나누면 평균이 81.73이 나와요. 그러면은 평균을 구했으니까 편차를 구하면 되겠죠. 51 마이너스 81. 평균 73 해서 제곱을 해준 값이에요. 이게 제곱. 자, 편차 제곱이죠. 이게 편차 제곱한 값에다가 뭘 곱해줘? 도수는 하나니까 그냥 하나 곱해주면 1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째 57에서 평균 81.73을 뺀 값이 요게 되겠죠. 요게 이거는 곱한 거. 요게 되겠죠. 57에서 81.73을 뺀 값이 요게 되겠죠. 이거의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준 거 2.3. 자, 그러면은 83점 해볼게요. 83에서 평균 81.73을 편차 뺀 다음에 제곱한 값이 600.3이에요. 자, 600.3에다가 도수 16을 곱해준 값이 뭐예요? 편차 요게 되겠죠? 요게 요같이. 자, 이런 식으로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쫙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70이니까 표본이 요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한 값을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전부 다 더한 값이 요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값을 70-1로 나눠주면은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값을 구하면은 분산,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최소값 순서대로 우리가 찾아내면은 아까 그 점수에서 표에서 보시면은 최소값은 51점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99점입니다. 범위는 99-51 하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70이니까 중의수
70 플러스 1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최빈 값은 도수가 가장 많은 게 요 83이 되겠네요. 83, 83, 83이고요. 최소값, 최대값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n이 70이니까 중위수의 위치는 70 플러스 1에서 35.5. 자, 35.5죠? 중위수의 위치는 35.5니까 35번째와 36번째의 값의 평균이 되겠죠. 35번째와 36번째 값의 평균.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수는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 35.5 대괄호니까 35 플러스 1 그래서 2로 나눠주면 36 나누기 2 하면 18번째가 되네요. 18번째. 그 다음에 의 4분의 수는 중위수의 위치 35.5 플러스 아래 4분의 수의 위치 18이니까 18 나왔잖아요. 18 더하면은 53번째가 의 4분의 수가 되겠네. 53번째.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그 표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그 값을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는 18번째니까 12니까 여기서 13부터 시작하죠. 13부터 22까지니까 이 안에 들어있네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값이 79. 아래 4분의 수는 7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위수는 35번째 값과 36번째, 35번째와 36번째 값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35 그러니까 여기가 35부터 시작하죠. 35, 36, 37에서 50까지니까 35와 36은 83이니까 그대로 그냥 중위수의 위치는 83이 되겠네요. 중위수의 값은 83. 그 다음에 의 4분의 수는 53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50이 여기고 여기는 51부터 시작이죠. 51, 52, 53, 53이니까 86. 의 4분의 수의 값은 86. 그래서 86에서 79를 빼면 그게 뭐예요? 4분의 범위가 되고 그리고 그거의 반은 4분의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범위 4분의 편차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래 4분의 수 79, 의 4분의 수 86, 그 다음에 중위수의 위치, 중위수의 값 83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86에서 79를 빼서 4분의 범위가 되겠고, 여기에 4분의 범위예요, 이게. 4분의 범위의 반이니까 2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7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일단은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시고, 답이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앞에 문제 1도 그렇지만 2도 그렇고 엑셀로 사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소수 아래 값들이 전부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수 아래 한 자리라던가 이렇게 한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해서 계산을 하면은 약간 값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면 되니까 그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이
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자, 5분 드릴게요. 5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5분 지났습니다. 5분 참 빠르네요.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죠? 값이 있어요. 계급값이 14.5부터 시작해서 74.5까지 있고요. 요 값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은 중복되는 값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요 값 xi는 값이니까 요 값 곱하기 도수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마찬가지로 값에다가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6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올 거예요. 60.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죠. 분산은 뭐라고? 그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값들의 거리 차이, 그 편차죠, 편차. 편차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 흩어진 정도죠, 흩어진 정도. 그래서 일단 편차를 구했어요. 편차. 14.5 14.5의 평균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해준 다음에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도수를. 그래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전부 다 편차를 전부 다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제곱을 해준 다음에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도수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편차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편차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도수 4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전부 다 쫙 더하세요. 더한 값이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은 표본이면은 이게 표본이니까 표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60-1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겠죠. 자, 분산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답을. 자,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평균이 47.8이 나옵니다. 47.8. 그러면 14.5에서 47.8을 빼주면 마이너스 33.3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편차를 14.5에서 47.8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와요. 밑에도 마찬가지 24.5에서 평균 40.8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고 마찬가지고요. 쫙쫙 똑같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70 값에서 x i번째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14.5에서 평균 40.8을 빼주면은 26.7이 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제곱해준 값이 제곱한 다음에 요 값에다가 제곱을 해준 다음에 요 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 도수를 곱해준 값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제곱한 다음에 도수 3 곱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6.7 제곱 곱하기 4 도수 곱해준 거죠. 4
4. 여기에다 요거 제곱한 다음에 요 4 도수를 곱해준 값이 이 값이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 59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59로. 그러면은 값이 나옵니다. 값이 나와요. 값이 맞나요? 계산한 값들이? 엑셀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올림을 이게 소수 아래 한 자리까지만 표시해서 계산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게 지금 사실 엑셀로 계산한 거라서 안 보여서 그렇지 아래가 소수 아래가 그래서 전체를 전부 다 계산한 것과 소수 아래 한 자리까지만 소수 아래 두 자리를 반올림해서 계산한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산 표준 편차는 이 편차 제곱의 합을 편차 제곱에다가 이 도수를 곱해서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을 뭘로 나누죠? 표본이면은 데이터 수 마이너스 1 여기서는 60이니까 60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모집단이다 그러면은 요 합을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한 값들을 더한 값 요 합에서 합을 n으로 나눠주면 모집단인 경우요. 그 다음에 n-1로 나눠주면은 표본 분산인 경우입니다. 해서 이렇게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요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엑셀로 계산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하나 문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는 건데 앞에서 이거 했던 건데 앞에서 우리가 그 관측된 값들 두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그 두 그룹에서 관측된 값들의 값 차이가 별로 없으면 흩어진 정도를 그냥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 값들을 보시면은 신생아의 체중과 그 아버지의 체중은 아주 다릅니다. 달라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변동계수라고 했어요. 변동계수. 변동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평균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는 3.2, 아버지는 3.9고요. 그러면은 값에서 평균을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이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여기는 중복된 값이 없으니까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표본인 경우. 표본인 경우. 자, 이와 같이 정리한 표를 한번 보세요. 신생아 편차가 이렇게 평균을 빼준 그 편차입니다. 편차를 쫙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해주죠. 편차 제곱을 해. 중복된 값이 있다면 편차 제곱에다가 그 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중복된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해서 합을 구하면 1.6이 나와요. 그다음에 아버지 그룹이죠. 이거는 값에서 첫 번째 몸무게 마이너스 평균, 두 번째 아버지의 몸무게 마이너스 평균, 편차예요. 편차.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해주고요.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해주고 편차, 편차 제곱. 네, 편차, 편차 제곱해서 이 편차 제곱
합이 138.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와 같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은 100, 신생아는 0.714, 그 다음에 아버지 그룹은 15.411. 표준 편차로 보면은 아버지 그룹이 더 흩어진 정도가 큰 걸로 나와요. 하지만 관측된 신생아 그룹의 관측된 몸무게, 아버지 그룹의 관측된 몸무게,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런 경우는 흩어진 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고요. 변동계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서 변동계수를 구하시면은 이같이 우리가 변동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흩어진 정도가 신생아가 아버지 그룹이 큰 것이 아니라 신생아 그룹이 흩어진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편차지급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 표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줘서 계산을 하시면은 분산과 편차지급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분산, 그 다음에 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을 루트를 구한 값이죠. 분산의 값을 루트를 쓰여서 구하면은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요. 네,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이와 같이 변동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계수. 과제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낸 건데 이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5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통계량으로서 분산, 표준편차, 그 다음에 변동계수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봤고요. 그리고 4분의 편차는 4분의 범위의 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위수, 그 다음에 아래 4분의 1수, 위 4분의 1수,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순서로 나열한 값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 4분의 수에서 아래 4분의 수까지의 거리, 위 4분의 수에서 아래 4분의 수를 빼준 그것이 바로 4분의 범위의 반, 4분의 범위를 나눠주면은 2로 나누면은 4분의 편차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과제를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리고 그 팀별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같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토요일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알려드릴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